실전 계획 설계 제8강 이번 시간에는 타이밍 벨트, 타이밍 풀리 설계입니다. 원동차의 회전수 N1은 1000rpm, 종동차의 회전수 N2는 600rpm, 원동차의 입수 Z1은 14T이고 가상 축간거리 C는 420mm, 벨트 형식은 H형으로 벨트 폭은 40mm로 하여 산업용 인쇄기를 제작하려고 한다. 1일 운전시간 약 5시간일 때 벨트와 풀리를 설계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얻어갈 게 있습니다. 대충 보고 뭐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얻어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만족감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각부 명칭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쪽에 톱니처럼 생긴 것은 타이밍 풀리이고 여기 밖에 있는 것은 타이밍 벨트입니다. 이 타이밍 벨트와 타이밍 풀리는 클래식인데요. 클래식은 전형적인, 전통적인, 고전적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용하던 그런 타이밍 풀리 벨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잠깐 세워놓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이렇게 원을 넣어라 그랬는데요. 이 원은 외경이고 여기 빨간 라인은 피치온의 지름인데요. 여기 타이밍 벨트에서는 피치온의 지름을 PD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라인과 여기 외경과의 거리를 PLD라고 하는데 PLD는 피치 라인 디퍼렌셜의 약자인데요. PLD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피치,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이폭 S라고 하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아래폭 B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이 높이 H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전체 높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MXL형, MXL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MXL형 G타입, MXL형 U타입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타이밍 풀리를 보시면 특별한 게 있는데 기어는 여기 피치온의 지름이 입뿌리원과 입끝원 사이에 이와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타이밍 풀리는 여기 입끝원 밖에 이와 같이 피치 라인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제를 보시면 원동차 Z1에 쓰는 14T 그런데 피치온의 지름 PD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PD를 구할 건데요. 원동차의 피치온 지름 PD는 피치 곱하기 Z 나누기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7 곱하기 14 나누기 파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피치는 12.7입니다.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H형 보시면 여기 피치가 12.7입니다. 그래서 12.7 곱하기 14 나누기 파이 하시면 되는데 답은 56.595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반올림해서 56.6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동차의 PD를 구할 건데요. 종동차에 대해서는 여기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동차의 PD를 구한 다음에 그리고 종동차의 입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종동차의 PD. 종동차의 PD는 회전비 구하는 공식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
회전비 I는 N1분의 N2, 이거는 D2분의 D1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N1은 1000rpm, N2는 600rpm, 이거는 D2분의 56.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D2를 구할 건데요. 이거를 넘기지 않고 바로 계산기 눌러 볼 건데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94.333. 자, 계산기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56.6 곱하기 1000 나누기 600 하겠습니다. 56.6 곱하기 1000 나누기 600 이퀄, 그러면 94.333 94.333 나왔습니다. 다음은 종동체의 있수 Z2. 종동체의 있수 Z2는 PD 곱하기 파이 나누기 피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PD는 종동체의 피치 원질은 P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동체의 피치 원질은 PD는 94.333 곱하기 파이 나누기 피치 12.7 이렇게 되는데요. 계산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94.333 곱하기 파이 하겠습니다. 94.333 곱하기 파이 그리고 나누기 12.7 하겠습니다. 나누기 12.7 이퀄, 그러면 23.3351 나왔는데요. 지금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24로 하면 너무 크고 23t로 하면 좀 작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종동체의 피치 원질은 PD가 지금 94.333인데요. 이 PD는 종동체의 있수가 23.3351일 때 여기 피치 원질인 PD가 94.333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수가 23t로 0.3351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작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동체의 피치 원질은 PD를 다시 계산하셔야 되는데요. 종동체의 피치 원질은 PD는 피치 곱하기 있수 나누기 파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92.9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계산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7 곱하기 23 나누기 파이 하겠습니다. 12.7 곱하기 23t 나누기 파이 하겠습니다. 이퀄, 그러면 92.9783 나왔는데요. 여기 8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92.98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92.98 나왔습니다. 피치온의 지름이 원래는 94.333이었는데요. 이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피치온의 지름도 작아졌습니다. 92.98로 작아졌는데요. 이와 같이 이렇게 피치온의 지름이 작아졌을 때 종동차의 회전수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N2 종동차의 회전수는 회전비 I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종동차의 회전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원동분의 종동, 이거는 D2분의 D1 이렇게 되는데요. 원동차의 회전수는 1000이고
종동차의 회전수는 아직 미상입니다. 지금 계산을 해서 얻어낼 겁니다. 그리고 종동차의 피치원 지름은 92.98이고 원동차의 피치원은 여기 56.6 나왔습니다. 종동차의 회전수를 구할 건데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나누면 종동차의 회전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000 곱하기 56.6 나누기 92.98 하겠습니다. 1000 곱하기 56.6 나누기 92.98 92.98 이퀄 그러면 608.733 회전이 되겠습니다. 약 9바퀴 정도가 더 돌아갑니다. 94.333일 때는 600회전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작아졌습니다. 이만큼. 그랬을 때는 1분에 약 9바퀴가 더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종동차의 회전수를 600rpm으로 꼭 맞춰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인버터를 활용해서 여기 원동차의 rpm을 조절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원동차의 rpm을 얼마로 맞추면 종동차의 회전수가 600회전이 나올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동차의 rpm N1은 회전비 구하는 공식에서 구할 수가 있는데 N2분의 N1 이거는 D1분의 D2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600 나누기 N1 이거는 D1 나누기 D2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N1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600 나누기 N1 이거는 56.6 나누기 92.98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N1 원동차의 rpm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나누면 원동차의 rpm이 되겠습니다. 계산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600 곱하기 92.98 나누기 56.6 하시면 되겠습니다. 600 곱하기 92.98 나누기 56.6 이퀄 그러면 985.65 회전인데요. 여기 6에서 반올림해서 986회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동차가 986회전 하게 되면 여기 종동차의 rpm은 600rpm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깥지름 OD. 바깥지름 OD는 원동차의 바깥지름과 종동차의 바깥지름을 계산하겠습니다. 먼저 원동차의 바깥지름. 원동차의 바깥지름은 PD 마이너스 가로 열고 2 곱하기 PLD 가로 닫고 이퀄 하면은 여기 원동차의 바깥지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PLD가 나오는데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H형의 PLD 이렇게 보시면 H형의 PLD는 0.686입니다. H형의 PLD는 0.686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원동차의 PD는 56.6 마이너스 가로 열고 2 곱하기 PLD는 0.686 가로 닫고 이퀄 그러면 55.22가 나왔습니다. 원동차의 바깥지름은 55.22가 나왔습니다. 종동차의 바깥지름은 91.608 이렇게 되는데
여기 8에서 반올림해서 91.61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6번의 벨트의 길이 L은 EC 플러스 1.57 곱하기 가로 열고 D1 플러스 D2 가로 닫고 플러스 가로 열고 D2 마이너스 D1 가로 닫고 이거의 2승 나누기 4C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C는 임시 축광거리 420mm 1.57은 상수, 그리고 T1은 원동차의 피치원지름, T2는 종동차의 피치원지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2 곱하기 임시 축광거리 420 플러스 1.57 곱하기 가로 열고 56.6 플러스 92.98 가로 닫고 플러스 가로 열고 92.98 마이너스 56.6 가로 닫고 이거의 2승 나누기 4 곱하기 420 이렇게 되는데요. 계산하면 1075.62가 나오는데요. 계산기 눌러보겠습니다. 2 곱하기 420 플러스 1.57 하겠습니다. 2 곱하기 420 플러스 1.57 곱하기 가로 열고 56.6 플러스 92.98 가로 닫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곱하기 가로 열고 56.6 플러스 92.98 가로 닫고 플러스 그리고 분수 눌러서 가로 열고 92.98 마이너스 56.6 가로 닫고 이거에 2승 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92.98 마이너스 56.6 가로 닫고 이거에 2승 아래로 내려서 4 곱하기 420 4 곱하기 420 이퀄 그러면 1075.62가 나왔는데요. 벨트의 길이가 이 사이즈가 있는지 도표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여기 벨트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요. 1066.8, 1075.62는 없고 그 다음에 1085.85가 있습니다. 그래서 벨트의 길이는 1085.85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85.85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효 중심거리 B는 L-1.57 곱하기 가로 열고 D1 플러스 D2 가로 닫고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L은 벨트의 길이 1085.8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1085.85 마이너스 1.57 곱하기 가로 열고 56.6 플러스 92.98 가로 닫고 이렇게 되는데요. 계산하면 851mm가 나옵니다. 계산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085.85 마이너스 1.57 하겠습니다. 1085.85 마이너스 1.57 곱하기 가로 열고 56.6 플러스 92.98 56.6 플러스 92.98 가로 닫고 이퀄
그러면 851.0094가 나왔는데요. 851로 하겠습니다. 8번 축광거리. 축광거리 C는 B 플러스 루트 B의 자성 마이너스 2 곱하기 가로 열고 D2 마이너스 D1 가로 닫고 이거의 2승 나누기 4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P는 유효 중심거리 851mm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축광거리 C는 851 플러스 루트 851의 2승 마이너스 2 곱하기 가로 열고 92.98 마이너스 56.6 가로 닫고 이거의 2승 나누기 4 하시면 되는데요. 답은 425.1mm 나왔습니다. 425 해도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접촉각 세타. 접촉각 세타는 180도 마이너스 2 아크사인 큰 D 마이너스 작은 D 나누기 2 곱하기 C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180도 마이너스 2 아크사인 가로 열고 2 아크사인 누르면 가로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분수 눌러서 92.98 마이너스 56.6 나누기 425.1 가로 닫고 이퀄 하면은 170.18도 나옵니다. 이번에는 10번 맞물림 미수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맞물림 미수라 하면 여기 벨트와 안쪽에 풀리가 있는데요. 벨트와 풀리가 맞물려 있는 이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를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 그림에서는 맞물림 이수가 7개가 되고요. 이 문제에서는 맞물림 미수가 몇 개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맞물림 미수 ZN은 원동체의 이수 곱하기 접촉각 세타 나누기 360도 하면 되는데요. 이거 정리하면 원동체의 이수 14 곱하기 접촉각 세타 170.18 나누기 360도 하면 답은 6.6개가 나왔습니다. 접촉각 세타와 맞물림 미수를 계산하는 이유는 동력 계산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원주 속도 V. 원주 속도 V는 파이 곱하기 D1 곱하기 N1 나누기 1000 곱하기 60. 이거 정리하면 파이 곱하기 56.6 곱하기 1000 나누기 6만 이렇게 되는데 답은 2.96 메타파세크입니다. 12번 기준 전달 동력. 기준 전달 동력 H는 가로 열고 유효장력 마이너스 부가장력 가로 닫고 곱하기 V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PE는 유효장력 또는 허용장력이고 여기서 M은 질량, V는 속도 V가 되겠습니다. 여기 V도 속도 V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도표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벨트 형식, 여기는 허용장력, 여기는 질량입니다. 벨트 형식에서 H형, H형일 때 허용장력은 623, 단위는 뉴턴입니다. 그리고 H형일 때 질량은 0.13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 다시 돌아왔고요. 이거 정리하면 가로 열고 623 마이너스 0.133
곱하기 2.96의 2승 가로 닫고 곱하기 2.96 이렇게 되는데요. 답은 1.84kW입니다. 계산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623 마이너스 0.133 0.133 곱하기 2.96의 2승 2.96의 2승 가로 닫고 곱하기 2.96 2.96 이퀄 그러면 1840.63인데요. 이거는 와트가 되겠습니다. 와트를 킬로와트로 고칠 건데요. 나누기 1000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누기 1000 이퀄 그러면 1.84kW입니다. 그래서 답은 1.84kW입니다. 기존 전달 동력은 표에서도 구할 수가 있는데 벨트 형식 H형일 때 벨트폭 10mm당 기준 전달 용량은 원동차의 수는 14T 그리고 원동차의 회전수는 1000 그랬을 때 0.725 단위는 킬로와트입니다. 벨트폭 10mm당 0.725kW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기 눌러보겠습니다. 0.725 곱하기 벨트폭이 40이니까 곱하기 4 하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4 이퀄 2.9가 나왔는데요. 계산했을 때는 약 2kW 정도 나왔는데요. 약간 높습니다. 이 도표는 실험을 거쳐서 벨트 회사에서 만든 도표입니다. 이번에는 13번의 벨트폭 보정개수. 벨트폭 보정개수 KB는 이와 같이 도표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벨트폭이 40mm일 때 벨트폭 쭉 보겠습니다. 그런데 38.1, 50.8 있는데 벨트폭 40mm는 없습니다. 그래서 벨트폭 40mm는 여기 50.8과 38.1 사이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벨트폭 40mm가 없으므로 보정개수 또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벨트폭 보정개수 KB는 도표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보관법을 활용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벨트폭 보정개수 보관법은 1.56 플러스 대가로 열고 그리고 가로 열고 2.14 마이너스 1.56 가로 닫고 곱하기 가로 열고 40 마이너스 38.1 가로 닫고 나누기 50.8 마이너스 38.1 대가로 닫고 이퀄 그러면 1.65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1.56은 벨트폭 40mm보다 한 단계 적은 1.56 그리고 여기 2.14는 벨트폭 보정개수 40보다 한 단계 높은 거 2.14 마이너스 1.56은 여기 40보다 한 단계 낮은 1.56 그리고 여기 40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벨트폭 40 그리고 38.1은 여기 40보다 한 단계 낮은 벨트폭 38.1 나누기 50.8 마이너스 38.1 여기서 50.8은 여기 벨트폭 40mm보다 한 단계 높은 거 50.8 여기 38.1은 여기 40보다 한 단계 낮은
38.1 이렇게 되는데요. 계산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56 플러스 1.56 플러스 대가로 열고 분수 눌러서 가로 열고 2.14 마이너스 1.56 가로 닫고 2.14 마이너스 1.56 가로 닫고 곱하기 가로 열고 40 마이너스 38.1 가로 닫고 40 마이너스 38.1 가로 닫고 아래로 내려서 나누기 50.8 마이너스 38.1 50.8 마이너스 38.1 옆으로 이동해서 대가로 닫고 이퀄 그러면 1.6468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6에서 반올림해서 1.65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벨트폭 보정개수 KB는 1.65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4번의 부하동력 PL은 가로 열고 KB 곱하기 KZ 나누기 K1 플러스 K2 플러스 K3 가로 닫고 곱하기 H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KB는 벨트폭 보정개수 1.65 KZ는 맞물림 미수 보정개수 K1은 부하 보정개수 또는 사용개수 K2는 아이들러 보정개수 K3는 회전비 보정개수 H는 기준 전달 동력 1.84kW 이렇게 되는데요. 이 도표는 맞물림 미수 보정개수 KZ에 관한 도표인데요. 여기는 맞물림 미수, 여기는 맞물림 미수 보정개수 이렇게 되는데 맞물림 미수가 6 이상은 1.0, 5 이하는 0.8, 4 이하는 0.6, 3 이하는 0.4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맞물림 미수 Z에는 6.6개입니다. 맞물림 미수가 6.6 나왔으므로 여기 6 이상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맞물림 미수 보정개수는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물림 미수 보정개수 KZ는 1.0. 자, 여기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산업용 인쇄기를 제작하려고 한다. 일일 운전 시간은 약 5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K1 보시면 사용 개수 또는 부하 보정 개수 이렇게 되는데요. K1에 관한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도표는 부하 보정 개수 K1에 관한 도표인데요. 여기는 제작하려고 하는 기계의 종류, 여기는 일일 운전 시간 이렇게 되는데요. 인쇄기를 제작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일 운전 시간은 3시간에서 5시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따라가서 살펴보면 부하 보정개수 K1은 1.4가 되겠습니다. 이 도표는 아이들러 보정개수 K2에 관한 도표인데요. 여기서는 아이들러를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들러 보정개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도표는 회전비 보정개수 K3에 관한 도표인데요. 먼저 회전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비 I는 N1분의 N2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1000분의 600 이렇게 됩니다. 1000분의 600 약분하면 10분의 6, 10분의 6은 0.6. 그래서 회전비는 0.6. 여기 표를 보시면 1.0 이상
1.25 미만은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전비가 1.6, 1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서는 회전비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회전비 보정횟수 K3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정리하면 KB는 벨트폭 보정개수 1.65가 나왔고, KZ는 맞물림 미수 보정개수 아까 1.0 나왔습니다. 그리고 K1은 인쇄기를 제작하고 일일 운전시간 약 5시간일 때 1.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K2와 K3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하동력 PL은 1.65 곱하기 1.0 나누기 1.4 곱하기 1.84 1.84는 기준 전달 동력 1.84kW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17kW입니다. 이번에는 15번의 설계동력. 설계동력 PD는 PL 곱하기 가로 열고 K1 플러스 K2 플러스 K3 가로 닫고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K2와 K3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부하동력 PL 곱하기 K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하동력 PL은 2.17 곱하기 K1은 1.4 이렇게 되는데 계산하면 3.04kW 이거를 마력으로 환산하면 4.1마력 나오는데 계산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27 곱하기 1.4 하겠습니다. 2.17 곱하기 1.4 이퀄 그러면 3.038 이렇게 나오는데 8에서 올림 해가지고 3.04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04kW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마력으로 환산하면 1마력은 0.7355kW입니다. 그래서 나누기 0.7355 이퀄 그러면 4.1마력이 나오겠습니다. 실전 기계설계 제8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에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